네, 이번 시간은 문관희 기자와 함께하는 통일열차 시간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 한 달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최근 메르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고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약의 실체는 뭔지, 또 이 내용 포함한 한 주간 북한 관련 이슈를 문관현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 기자, 네. 북한의 주장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솔직히 좀 크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만 네. 사스, 에볼라 또 메르스까지 치료할 수 있는 만병 통치약이 개발됐다. 이름이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금당 이 2입니까? 금당 네. 다시 2 주사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북한의 의료 실력이나 국제적인 그 수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표인데요. 네. 북한에서는 그 유명한 개성에 있는 인삼을 가지고 추출액으로 가지고 면역약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2000년 들어서 이번이 4번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2003년도에 당시에 사스가 매우 그 유행을 했을 때 북한에서 한번 먼저 선전을 했습니다. 예. 사스는 이 금당 약물만 투여를 하면은 얼마든지 예방하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어서 2006년과 2013년도에 조류독감이 대유행을 했었는데 이때도 역시 북한이 똑같은 식으로 논리로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메르스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예. 북한의 관영인 조선중앙통신까지 나서서 네. 이 모든 그 병은 특히 면역 기능만 제대로 갖추면은 모두 다 치료를 할 수 있다.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그 면역 부활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금당2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검증을 했고 세계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증을 했다는 것도 들어보지 않았고 그러게요. 역시 같은 언론기관이지만 저희들이 보도가 된 것은 북한 언론뿐이라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그 조선중앙통신이라면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관영통신이고요. 그렇죠.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하는데 이처럼 중앙통신의 발표 내용은 사스, 조류독감, 에볼라, 심지어는 이제 에이즈까지도 모두 다 네. 치료가 가능하다. 이거 한 방이면은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만병통치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북한에서는 이러한 그 질병 말고도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결핵이나 이런 질병이 치료가 안 돼서 국제사회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감염 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의료적으로 이에 대한 면역 체계, 방역 체계를 갖추려고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 스스로는 만병을 통치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방금 문 기자 얘기할 때 그 사스 때도 뭐 개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그 보도가 없었습니까? 네,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요. 일단은 지나갔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에볼라가 예. 10월 달 이후에 매우 대유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볼라를 북한에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해외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부터 모두 다 차단을 할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했었거든요. 예. 심지어는 그 북한의 국가서열 2인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최영애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이런 그 국가의 어떤 그 최고 손에 꼽을 수 있는 이런 그 지도자들이 해외를 방문하고 왔을 때 에볼라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랬었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21일간 별도 네, 시설에 네. 격리가 되고 나서 잠복기가 끝나서 결국은 감염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정상적인 업무를 복귀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예. 과연 아까 북한의 선전대로 금당2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은 외국을 가기 전이나 또는 이제 갔다 온 이후에 네. 본인들의 동선에서 감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금당2만 맞으면은 어떠한 그 감염 또는 그 치료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격리할 필요까지 없는데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같으면 우리의 이제 국회의장에 해당되지만 네. 매우 일정이 바쁠 수밖에 없는데 21일간 모든 업무를 정지하고 별도 시설에 20일간 격리 수용돼서 잠복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금당2에 대해서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이렇게 선전을 해놓고도 정작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지도자급들이 이러한 그 에볼라에 대한 감염 위험 때문에 모든 업무를 정지하고 3주 동안 별도 시설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뭐 우리한테 검역 장비 지원 요청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이 진짜로 개발됐다는 것에 대한 신빙성이
제가 봐도 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약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나서는 거라고 이유가 봐야 있을 것 될까요? 같아요. 네, 북한에서는 그 선택적으로 많은 특히 백두혈통이나 지도자들 위해서는 많은 무병 장수할 수 있는 약들을 개발했다고 선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전을 하고 많은 연구 기관을 동원해서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또는 여러 가지 장수할 수 있는 기제를 개발했다고는 했지만 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역시 예외 없이 이제 죽음 앞에 하나의 예외가 없었는데요. 네. 일단은 북한이 이렇게 내세우는 질병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한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동요를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 접경 지역 이까지도 현재는 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고 또는 이제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왕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북한 주민들로서는 과연 북한마저도 이런 메르스가 유입이 됐을 때는 북한 보건 당국이 또 북한의 의료 수준이 네. 막아낼 수 있을까? 자체적으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당2라는 약을 개발해서 만병통치약이 있기 때문에 사스나 에볼라나 이런 메르스, 심지어는 에이즈까지도 다 통치할 수 있다고 선전을 했을 때는 네. 대외 선전용이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북한의 의료 체계가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 내부 선전용 또는 주민들한테 하나의 어떤 안심시키기 위한 그러한 홍보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어떤 효과가 기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그렇게 믿을 만한 건 되지 그러게요. 못한다는 얘기군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에 예고 없이 베이징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래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유가 어떤 거죠? 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 금요일 날 베이징에 있는 서우드 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마침 현장을 방문을 했던 일본의 교도통신 기자가 리수용의 외관을 보고 따라가 보니까 결국 북한 외무상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이전에는 북한의 리수용 외상이 중국을 방문한다. 이러한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놀라서 이 교도통신 기자가 따라가 봤더니 결국은 북한 당국에서 보도를 통해 알린 내용은 리수용 외상이 아프리카를 방문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프리카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베이징에서 다시 아프리카를 향하는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수용 외상이 갑자기 베이징에 있는 서우드 국제공항에 나타났을 때 북중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현재 네. 북한과 중국 간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외무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예. 매우 충격적인 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북중 관계가 리수용 외상이 만약에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면은 북중 관계가 이제는 물꼬를 트이고 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 계속 북한과 중국이 예. 전면 교류가 차단된 상태였지만 네. 혹시나 이렇게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역시나 결국은 아프리카 가는 길이었고 잠시 베이징은 들러가던 정거장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문 기자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무리 그래도 북한 외무상이 지금 베이징을 그러니까요.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경유만 해서 갔다?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로 봐서는 지난해 7월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이 아닌 한국 그러니까 서울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 사안이 한중 간에는 관례적으로 지금 연례적으로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네. 북한으로 봐서는 전통적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항상 북한과 중국 정상회담을 먼저 한 이후에 네. 대외관계를 시작해왔던 과거 선례로 미뤄봤을 때는 네.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왔을 때 북한에서는 결국 중국과 모든 교류 또는 관계를 차단하겠다, 이제는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리수용 외상이 북한 베이징에 있는 공항에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의외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겠네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리수용 외상의 동선이 아프리카 방문을 위해서 베이징을 하나에 지나가는 베이징 공항을 지나갔다는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확인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북중 간에는 모든 거래가 지금 차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북중 정상회담이나 획기적인 사안이 나오기 전에는 아직은 북중 간에는 모든 교류나 협력 자체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중 간에 좀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리준쥔 이 그 북한 주재의 궁국 대사가 모내기 외교 행보를 했는데 북한이 이거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하고도 전혀 만나질 못했고 이런 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법하기도 하고요. 또 양국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북한이 좀 냉대시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리진징 그 북한 주재 이제 중국 대사가 지난 3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은 이제 리수용 외무상이나 김영남 최고민의 상임위원장 등을 만났지만 예. 가장 중요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현재까지도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네. 3개월이 넘었는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유재홍 전 그 대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2010년에 부임을 했을 때 그 달에 3월 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통해서 북중 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류 현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 전통의 우호 관계에 대해서 예. 확인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지난 3월에 방문한 리진징 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일이 넘도록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정상적이지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사와 김정은 제1위원장 간의 면담 불발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지난 그 5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는데 태감 농장이 있습니다. 네. 태감 협동 농장이 평양시 내 교외에 있는데 1958년도에 당시에 유명한 그 김일성 국가 주석과 그리고 북한의 주울레 당시 주석이 함께 방문을 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친선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이 태감 협동 농장인데요. 그 이후에 매년 북한에 부임한 중국 대사들이 6월 초가 되면은 네. 직접 가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요. 직접 가는군요. 북한의 농민들과 중국의 대사가 모내기를 같이 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연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예.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일 날 리진진 대사가 아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만나지는 않았지만 네.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이런 연례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해서 북한 주민들과 트랙터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모를 심는 장면이 사진이 현재 공개가 됐는데 네. 문제는 그 러시아 대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협동 농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예. 당일날 북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리진진 대사 같으면은 지난 5일 날 보도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북한의 주요 통신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에서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대사들의 행보가 북한 언론 통해서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는 매우 서로 다른 그리고 북한으로 봐서는 오히려 중국의 과거 전통적으로 봐서는 대사들과의 이런 교류 협력 행사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은 가깝게는 너무나도 먼 동맹 국가라는 것을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대사는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믿을 구석이 있어서 중국한테는 크게 아쉬울 게 없다. 뭐 이렇게 좀 쉽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단일한 사안을 놓고 우리가 볼 수는 있을 때 물론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믿어서 그럴 수 있을까도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2012년도 이후에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북한에서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네. 유일하게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이러한 그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이었고 중국은 이런 북한을 다룰 수 있다는 이런 하나의 역할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를 해왔었는데 네. 일단은 그 중국으로서는 북한은 이제 믿을 수 없는 동맹국가, 동생국가로 이제는 현재 전락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이 아닌 서울을 먼저 방문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상 기류였고 또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는 일단은 북중 간에는 정상적인 국가 교류 협력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리진진 대사의 일단 모내기 이런 행사를 10일이 넘도록 보도를 않는 것은 일단은 중국을 믿어서가 아니라 중국을 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는 공식 매체에서 삭제해버린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 북중 관계 정말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고 예. 남북 관계로 이번엔 좀 포커스를 옮겨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억류 중이던 우리 국민 2명을 석방했는데 우리 측과 북한 측의 입장을 각각 듣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15분경 판문점에서 북한에 들어간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신병을 인수받았습니다. 본인들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네, 참 오랜만에 보는 분위기 아닌가 싶은데 남북 관계도 그동안 좀 냉각이 돼 있었잖아요. 이제 슬슬 좀 남북 대화를 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북한이 그 지난 17일 날 목요일 날 지난달 5월 달에 그 북중 접경 지역에서 당시에 여행을 떠났던 리모 씨와 진모 씨가 두 남녀인데요. 네. 현재까지 이제 부부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그동안에 이들의 소재 파악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지난 그 목요일 날 북한에서 공식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그 억류돼 있는 남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송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서 우리 정부가 원하는 이러한 북한의 인질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6월 달에 현재 6.15나 여러 가지 계기로 봐서 남북이 서로 관계를 갖다가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었거든요. 이러한 그 우리 국민 2명을 석방하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와 어떤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목요일 날 일단 석방한 이후가 과거 선례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을 통해서 일단은 이 국민 2명이 넘어와서 현재 우리 정보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국을 했는지 또는 납북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들이 자발적으로 접경 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체포가 돼서 억류가 됐는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중국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어떤 정보 요원들에 의해서 유인 납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납북된 또는 억류된 상태를 갖다 북한 당국에서 석방을 해서 우리 정부에게 어떤 좋은 제스처를 보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이들의 과연 그 입국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이를 북한이 과연 호의적으로 풀었는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도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많은 그 입국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북한이 돌려보내는 형태로 석방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거 같은 선례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판단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3년 전에 노크 귀순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대기 귀순, 숙박 귀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19살의 병사가 넘어왔네요. 어떻게 설명 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이없는 상황이 또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병사가 철조망을 통과해서 결국은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 쪽으로 2km를 이동을 하면은 GOP가 있습니다. GOP에 군인들이 전방에 수색 정찰을 나가기 전에 일단은 휴식을 취하고 또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장비를 점검하는 숙소 같은 곳인데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결국은 노크를 해서 똑똑해가지고 기순 의사를 알려서 전 국민이 당시에 어떤 경악에 빠졌던 상태가 왔는데요. 네, 이번에 또 놀란 것은 이제 3년 만에 다시 북한 이런 GOP에서 북한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보면 GP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초라 그러는데요. 이 소초 주변에서 북한군이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여유 있게 자기가 기순했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우리 군 당국으로 봐서는 당시에 그 현장 주변에 소초 주변에 짙은 안개가 끼어서 10m 앞도 볼 수 없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국방부의 해명인데요.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국민은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 기자도 저도 그렇고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그 소초에서 그 보초 쓸 때 보면은 조금만 그 부스럭 소리가 나도 이게 알 수밖에 없고 또 전방 소초는 더 그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 동안 잠을 자는데 몰랐다는 게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200km를 또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요. 이거를 그동안 잡히지 않은 것도 참 용하고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함경북도 함흥에 있는 제7군단 소속 인민군 하전사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이 하전사가 그 상관들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견딜 수 없어서 부대를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부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북한의 민간인이나 군인이나 북한을 빠져나온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탈북 루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3만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대부분 이 함경도 지방에서 많이 넘어오는데요. 일단 대부분 그 쉬운 루트라면은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서 중국을 돌아서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을 택했다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군인 같은
같은 경우는 200km를 바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그 검문소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일단 본인이 군복을 입고 이동을 한다면은 그러니까요. 소속 부대 마크가 있기 때문에 특히 후방 지역에서 이동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북한의 지역은? 전방 지역까지 와서 결국은 군사분 계선을 통과하고 철책을 통과하고 남한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북측 군으로부터 제지를 못 받았고 우리 군도 그거를 감지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현재까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문광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